나는 그날 언니의 약혼 파티에서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에 얼어붙었다. 지은아, 너 같은 애가 여기 왜 왔어? 내 인생은 이미 망했잖아. 그냥 집에서 울고 있지. 그 말은 CEO 약혼자 앞에서 모든 손님들이 듣는 자리에서 나왔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아주 차갑게. 그 파티는 서울의 고급 호텔에서 열렸다. 언니 민지가 약혼한 남자는 대기업 CEO 승호였다. 그는 30대 후반, 날카로운 눈매와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유명한 인물. 언니는 그를 잡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모른다. 나는 그냥 가족으로 초대받은 평범한 28살 직장인. 하지만 그날 언니는 나를 짓밟았다. 왜? 어릴 적부터 이어진 질투 때문이었다. 부모님은 항상 나를 더 사랑했다. 적어도 언니는 그렇게 믿었다. 내가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자 그녀의 증오는 폭발했다. 파티가 시작되기 전 나는 언니를 축하하려고 꽃다발을 샀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비아냥거렸다. 아직도 그 싸구려 회사 다니니? 승호 오빠 회사에 들어오라고 해도 안 될 텐데 손님들이 웃었다. 나는 참았다. 언니, 축하해 라고만 말했다. 그런데 그녀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 약혼 반지를 과시하며 승호에게 말했다. 오빠, 제 동생 지은이에요. 항상 제 그림자에 숨어 사는 애죠. 오늘은 좀 예쁘게 차려입었네. 그 말에 승호가 나를 쳐다봤고 언니는 웃으며 덧붙였다. 하지만 지은아, 내가 왜 여기 있어? 내 인생은 이미 끝났잖아. 부모님 유산도 내가 다 챙겼고. 그 말은 사실이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언니는 유산을 독차지했다.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조작해 나를 배제시켰다. 나는 항의했지만 증거가 없어 포기했다. 그날 파티에서 그녀는 그걸 공개적으로 조롱했다.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승호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나를 동정하는 눈빛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졌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참지 마.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왜 내가 항상 참아야 하지? 언니는 나를 짓밟고 행복해 보였다. 승호는 그걸 지켜만 봤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언니의 회사를 검색했다. 그녀는 승호의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했다. 승호가 그녀를 뽑은 건 사랑 때문일까? 아니면 능력? 나는 알아봐야 했다. 다음 날, 나는 출근길에 승호의 회사를 지나쳤다. 그 건물은 유리처럼 반짝이는 서울의 상징이었다. 나는 들어갈 수 없었다. 아직은. 대신 언니의 SNS를 뒤졌다. 그녀는 매일 파티 사진을 올렸다. 나를 태그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조롱이 보였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날 붉은 심장 가족. 나를 제외한. 나는 그 주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며 생각했다. 왜 나만 고통받아야 해? 언니는 왜 항상 이겨? 그 생각이 점점 커졌다. 처음엔 그냥 분노였다. 하지만 곧 계획으로 변했다. 나는 언니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대학 시절, 그녀가 논문을 표절했다는 소문.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 동료를 배신한 일, 증거를 모으는 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참는 법을 이미 배웠으니까. 한 달 후, 나는 우연히 승호를 만났다.
커피숍에서. 그는 나를 알아봤다. 민지 동생이시죠? 그날 파티에서 나는 웃으며 말했다. 네, 잊지 못할 날이었어요. 그는 미안해 보였다.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그는 언니에 대해 물었다. 나는 솔직하게, 하지만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니는 항상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안해해요. 그게 시작이었다. 나는 그를 관찰했다. 승호는 야심가였다. 회사 이미지가 생명인 사람. 나는 언니의 약점을 더 파헤쳤다. 그녀가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는 증거를 찾았다. 동료에게 들은 이야기였다. 나는 그걸 승호에게 흘렸다. 직접이 아니라 익명으로. 조심하세요. 민지 씨가.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나는 기다렸다. 내 심장은 매일 쿵쾅거렸다. 이게 맞아? 나도 그녀처럼 될까? 하지만 그 생각을 밀어냈다. 언니가 나를 파괴했으니 이제 내 차례. 그 후로 나는 매일 언니를 관찰했다. 그녀의 일상은 완벽해 보였다. 아침에 출근해 커피를 마시고, 점심엔 동료들과 웃으며 식사, 저녁엔 승호와 데이트.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불안을. SNS에 올리는 사진들, 댓글 하나하나를 분석했다. 오늘도 행복해요 하트 2개. 하지만 댓글엔 동료들의 부러운 말뿐, 진심은 없었다. 나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다. 언니가 지나갈 때마다 그녀를 봤다. 한 번은 그녀가 전화를 하며 화내는 걸 들었다. 그 프로젝트, 내가 왜 실패했는지 알아? 내 탓이야. 동료를 탓하는 목소리. 나는 녹음했다. 작은 증거지만 쌓이면 산이 된다. 내 마음속에서 변화가 시작됐다. 처음엔 분노로 잠 못 이루었지만 이제는 차가운 계산이 됐다. 언니를 무너뜨리려면 그녀가 가장 소중한 걸 빼앗아야 해. 승호와의 관계, 그리고 직장. 하지만 서두르면 안 돼. 이 그녀는 똑똑했다. 나를 의심할 테니까. 승호와의 만남을 늘렸다. 우연처럼. 그는 나를 동정했다. 민지가 좀 과했어요. 미안해요. 나는 말했다. 괜찮아요. 가족이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너도 그녀처럼 나를 이용할 뿐이야.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는 회사 이야기를 했다. 민지가 팀장인데 최근 실적이 떨어졌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요? 언니는 항상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대화에서 힌트를 얻었다. 언니의 프로젝트가 실패한 이유 그녀가 데이터를 조작했다. 나는 그걸 파헤쳤다. 옛 동료에게 연락해 증언을 모았다. 민지가 내 아이디어를 훔쳤어. 그런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나는 파일을 만들었다. 증거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언니가 나를 비웃는 꿈, 너는 영원히 패배자야.에 깨어나면 떨렸다. 왜 내가 이렇게 돼야 해? 그냥 잊고 살면 안 돼.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임랭은 나를 더 아프게 할 뿐이었다. 언니는 계속 행복했다. 그녀의 약혼 반지가 내 눈을 찔렀다. 2달 후, 나는 승호에게 익명 이메일을 보냈다. 민지 씨의 과거를 확인하세요. 첨부된 파일엔 표절 증거. 그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언니의 태도가 변했다. 그녀가 나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요즘 어때? 파티 일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에 불안이 스며들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언니. 그게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기다렸다. 승호가 조사할 테니까. 그는 회사 이미지를 중시했다. 스캔들은 용납 못할 사람. 내 심장은 점점 차가워졌다. 친구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은 가족인데 왜 그래? 라고 할 테다. 하지만 가족. 언니는 나를 가족으로 본 적 없어. 부모님 유산을 빼앗을 때 그녀는 웃었다. 내가 왜 필요해?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나는 그 말을 떠올리며 힘을 얻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손이 더러워지는 걸 느꼈다. 이게 복수야? 아니면 나 자신을 파괴하는 거?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시작됐으니까. 언니의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민지 팀장, 문제 있대. 그녀는 더 화를 냈다. 동료들을 탓했다. 나는 그걸 지켜봤다. 카페에서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보며 처음으로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뒤엔 공허가 왔다. 언니의 불안이 커지면서 그녀는 나에게 더 자주 연락했다. 지은아, 승호 오빠랑 싸웠어. 조언 좀 해줄래? 나는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의 눈가에 다크서클이 보였다. 오빠가 갑자기 차가워졌어. 회사 일 때문인가 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과거가 문제일 수 있어? 그 말에 그녀의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야?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대학 때 표절 소문, 기억나? 그녀는 부정했다. 그건 오해야. 하지만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는 그걸 봤다. 그녀는 똑똑했지만 약점이 있었다. 자만심. 그날 이후 나는 승호에게 직접 만났다. 그는 피곤해 보였다. 민지 일로 골치 아파요. 나는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그는 털어놨다. 회사 자금 유용 의심이 있어요. 증거가. 나는 놀란 척했다. 언니가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쾌감을 느꼈다. 내 계획은 점점 구체화됐다. 나는 언니의 동료를 만났다. 익명으로. 민지 씨가 당신 아이디어 훔쳤죠? 증언해주세요. 그녀는 동의했다. 복수심 때문이었다. 나는 그걸 승호에게 보냈다. 또 익명으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정신이 피폐해졌다. 매일 거울을 볼 때 내 눈이 변해 있었다. 차갑고 계산적. 나는 누구야? 언니처럼 돼 가는 건가? 밤에 울었다. 처음으로. 하지만 눈물을 닦고 생각했다. 참아. 끝나면 자유야. 언니는 점점 무너졌다. 회사에서 실수가 잦아졌다. 승호와의 관계도 흔들렸다. 그녀가 나에게 왔다. 지은아,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오빠한테 말 좀 해줘. 나는 말했다. 무슨 말? 그녀는 울었다.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누가 음모야? 그 순간 나는 그녀를 동정했다. 아주 잠깐. 하지만 떠올렸다. 파티에서의 그 말로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그게 나를 다시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승호를 설득했다. 언니를 믿어요. 하지만 증거를 확인하세요. 그는 조사팀을 만들었다. 언니의 과거가 드러났다. 표절, 자금 유용, 동료 배신. 언니는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전화로 물었다. 너 나한테 왜 그래? 유산 때문에. 나는 부정했다. 언니, 왜 나를 의심해?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너 같은 애가. 그 말이 나를 자극했다.
이제 때가 됐다. 나는 최종 증거를 모았다. 선니가 부모님 유산을 조작한 서류. 변호사에게서 얻었다. 돈으로. 증거가 쌓이자 승호의 태도가 변했다. 그는 언니를 피했다. 회사에서 그녀를 호출했다. 민지 씨, 설명해 보세요. 그녀는 변명했다. 하지만 증거 앞에 무너졌다. 나는 그걸 지켜봤다. 간접적으로. 동료에게서 들었다.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고. 그녀는 집으로 왔다. 나에게. 지은아, 내가 한 거지? 왜? 나는 차갑게 말했다. 언니, 내가 먼저 시작했어. 그 순간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그녀는 똑똑했다. 모든 걸 연결지었다. 파티에서 한 말 때문에? 그게 다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다가 아니야? 내가 내 인생을 훔쳤어. 우리는 대치했다. 그녀는 울며 말했다. 미안해. 용서해. 하지만 늦었다. 나는 이미 승호에게 모든 걸 보냈다. 유산 조작까지. 다음 날 승호가 언니를 불렀다. 약혼 취소야. 그리고 해고. 그녀는 충격받았다. 왜? 증거가 왜? 그는 말했다. 내 동생이 보낸 거야? 진실이야. 언니는 나에게 달려왔다. 너 미쳤어. 내 인생 망쳤어. 나는 웃었다. 언니 인생. 내가 내 걸 망친 만큼이야. 하지만 그 승리감 뒤에 공허가 왔다. 나는 잠 못 이뤘다. 이제 나는 괴물이야. 친구들이 물었다. 요즘 왜 그래? 말할 수 없었다. 언니는 무너졌다. 직장 잃고 약혼 깨지고. 그녀는 집에 틀어박혔다. 나는 가끔 그녀를 봤다. 창백한 얼굴. 내 심장은 갈라졌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쓰디썼다. 이게 끝인가? 아니, 더 있어. 언니의 몰락 후 승호가 나에게 연락했다. 고마워요. 진실을 알려줘서 나는 만났다. 그는 미안해했다. 민지가 그런 사람일 줄 몰랐어요. 나는 말했다. 모두가 속아요. 하지만 승호도 완벽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이용하려 했다. 회사에 들어올래요? 당신처럼 똑똑한 사람 필요해. 나는 거절했다. 너도 언니처럼. 언니는 반격을 시도했다. 나를 고소하려 했다. 증거 조작이라고. 하지만 그녀의 변호사는 포기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다. 나는 그 과정에서 더 변했다. 감정이 무뎌졌다. 웃음이 가짜가 됐다. 복수는 나를 죽였어. 언니는 결국 이사했다. 다른 도시로.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SNS 여전히 행복한 척. 내 삶은 돌아왔다. 하지만 빈 껍데기였다. 매일 생각했다. 이게 가치 있었어? 모든 게 끝난 후 나는 거울을 봤다. 그 안에 언니의 그림자가 보였다. 우리는 닮아 있었다. 더 이상. 언니는 새 직장을 찾았지만 명성은 잃었다. 승호는 다른 여자와 약혼했다. 나는 홀로 앉아 생각했다. 복수는 자유를 주었을까? 아니면 감옥을? 그 질문이 영원히 남았다. 과연 내가 이겼을까?